47. Okay.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간 건 없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47. 안녕하십니까, 양영입니다. 이곳은 47 컴퍼니가 아닌 메일 벤처스에 있는 메일 렌탈이라는 사무실입니다. 이곳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옆쪽에 이제 메일 벤처스 회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메일 렌탈이라는 렌탈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렌탈만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 창구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자금적인 부분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렌탈로 풀어서 초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메일 렌탈이라는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렌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렌탈을 권유할 때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다 이게 리스인가요? 아니면 대출인가요? 이렇게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렌탈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리스가 어떤 건지, 대출이 어떤 건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분들 혹은 기존에 계시던 창업자분들, 제조 공장 대표님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제조 공장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기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수억을 넘어가는 기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기를 또 현금 주고 사려고 하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대출받아서 하려고 하니 신용등급이 또 하락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메일 렌탈에서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출, 그 다음에 리스, 렌탈 이렇게 있습니다. 대출과 리스는 말 그대로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보통 할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자동차를 캐피탈로 구매를 하거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신용등급이 왜 갑자기 하락이 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대출 리스는 말 그대로 부채로 잡히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하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자금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님들은 신용이 굉장히 높아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는데, 리스나 대출을 받아서 신용등급이 하락돼서 정말 내가 급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될 때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리스는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된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으로 잡혀서 감가상각의 비용 처리가 5년에서 14년까지 굉장히 쭉 이렇게 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비용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세금 절세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스나 할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율의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리스는 그 다음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대출 리스랑 정반대입니다. 렌탈은 말 그대로 이거는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하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탈을 하게 되면은 월마다 나가는 비용 처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 지출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의 절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난 렌탈도 받고 대출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일 렌탈을 오시면 어떤 식으로 렌탈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출과 리스를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처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2023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400초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8,800만 원 그 이하는 24%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표이고, 그 다음에 35%, 38%, 40%, 42%, 45%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렌탈을 2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물품을 렌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4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해야 되는 이 구간에서 2억 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38%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세금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혹은 창업자분들한테는 초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렌탈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세금을 내가 뭐 많이 내지 않고 한 6%대 정도 1,400만 원 이하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렌탈이나 대출이나 리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여료라는 게 있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자 그리고 할부나 대출도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분들은 굳이 이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35% 혹은 24% 이상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렌탈로 하면 그만큼 절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을 많이 이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저희가 자동차를 리스로 많이 샀습니다. 왜 리스로 샀냐면 2019년 이전에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리스로 구매를 해도 세금 절세 혜택, 그 다음에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2019년도부터는 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처리를 못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금 절세하려고 리스로 외제차 샀어, 이런 사람들은 다 허세라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허세입니다. 왜냐면은 외제차 산다 해서 1년에 혜택 받는 건 한 1,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엄청 비싼 거 200만 원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리스로 세금 절세를 한다는 말들은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렌탈로 할 경우에는 모든 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동차는 조금 달라요. 자동차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차 혹은 9인승 이상 혹은 트럭 이상, 1톤 트럭 이상 되시는 것들만 비용 처리가 무조건 무한정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한도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막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신용정보 조회를 한 다음에, 물론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소득과세 표준 증명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받아서 심사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렌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막 무자비로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되기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지만 충분히 나오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돈 현금이 1억으로 다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5천만 원만 현금을 들어가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거를 물품으로 렌탈을 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할부의 형태로 렌탈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으로 카페 창업이 가능한 겁니다. 열심히 모아서 5천만 원으로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은 월마다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도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건 세금이 또 절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도 받고 저렴하게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보다 좋은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은 뭐 집기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5천만 원을 렌탈하고 3천만 원은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이 2천만 원은 카드로 할부 결제를 또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들어간 거고, 이 3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간 건 없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리스크는 월별로 나가야 되는 월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지타산은 잘 계산을 해보셔서 창업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창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월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오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할부로 하시는 게 좋다, 혹은 렌탈로 하시는 게 좋다, 혹은 이거는 현금으로 하시죠, 이런 거를 저희가 상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외에 동산의 제품, 부동산은 불가합니다. 건물을 렌탈해 주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동산의 제품 모든 것은 저희가
렌탈이 가능합니다. 단 소모품 이런 펜 혹은 이런 뭐 종이컵 이런 거는 렌탈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가구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TV 이런 것들은 또 렌탈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창업할 경우에 에어컨, 간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집기류들이 전체적으로 다 렌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렌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메일 렌탈 말고 메일 벤처스 속 안에 메일 창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창업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일 벤처스에 있는 메일 창업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메일 창업에서는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장, 이 외적으로 카페, 뭐 요식업, 빵집, 무인화된 뭐 상점 이런 창업을 해드리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창업을 직접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무턱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방문을 해주시면 어떤 창업이 알맞고 그리고 어떤 창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오픈하면 굉장히 수익이 좋다 나쁘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대출, 무리한 리스, 무리한 렌탈료로 창업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로 방문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시면은 뭐 혹은 요즘 병원에도 있어요. 로봇가 좀 지나다니죠. 서빙하는 로봇가 지나다니는데 그게 뭐 1,000만 원 이상, 뭐 2,000만 원 이상까지도 비싼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 서빙봇이 과연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렌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00만 원짜리 혹은 뭐 1,000몇백만 원짜리를 월 렌탈료 50만 원대 정도로 해서 렌탈로 구입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서빙하는 알바생들이 요즘 최저임금으로 하면은 200만 원대 정도의 월급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차면 퇴직금도 줘야 되죠. 5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또 줘야 되고 연차라는 제도도 있고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200만 원씩 1년 하면 2,400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퇴직금 12분의 1을 또 지급해야 되는데 서빙 한 대 혹은 2대를 산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무인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렌탈로 서빙봇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렌탈로 서빙봇을 구매를 하면은 일단은 인건비 절약이 되죠. 그 다음에 월 렌탈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월 지출이 조금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두 번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이 또 절세가 되는 겁니다. 월마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가 돼서 거의 일석삼조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로보트가 여기 있네. 뭐 나중에는 뻔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트가 서빙하네. 이것도 또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월 지출료도 굉장히 줄일 수도 있고 계속 서빙을 해도 지치지 않는 로봇이 있고 월 렌탈료도 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내지 않더라도 충분한 좋은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렌탈의 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빙봇은 로켓스 써야 되네. 서빙봇은 렌탈 계약서를 씁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렌탈로 창업하신 분들을 저희가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렌탈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점, 장점이 뭐가 있었으며 단점은 뭐가 있었다 라는 거를 한번 직접 오픈한 곳에 가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렌탈 마지막으로 딱 하나, 창업을 위한 렌탈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정수기도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기도 구매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간판 모든 걸 다 구매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렌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어떠한 게 렌탈이 가능하고 이 렌탈을 통해서 창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일 창업, 메일 렌탈의 양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